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시세 3,375원, 헤어질 결심의 여부는 3달러를 향한 출발선이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새벽 시간 상승력을 높여주면서 리플코인 상승력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25일 날짜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락 압력, 그러니까 음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375원은 2분 날 뚫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달러를 향한 출발선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리플 코인이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손을 바꿔가면서 이쪽 고래, A라는 고래, B라는 고래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계속 이체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오늘처럼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리플, 고래의 매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세 신호의 병행을 하고 있는 현재 리플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라는 세력은 기업이고 기관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유입됐다, 고래가 나갔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자, 이런 뉴스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고래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리플에 증가하고 있으면서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 리플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단가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것일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고래가 매수하면 당연히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아이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매수하는 과정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매집이라는 걸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매집은 뭡니까?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집은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이 아니죠.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수와 매집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물론 우리 마음은 급하죠. 빨리 올라가서 빨리 수익 챙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고래는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래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바로 안 올린다. 당연히 그들은 비중을 더욱더 추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일봉의 모습의 차트입니다. 여기가 3,000원이고요. 3,200원, 3,500원, 그리고 4,000원 라인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 4,000원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3,500원 다시 떨어지고 다시 4,000원 다시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일까?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자전 거래가 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전 거래라는 게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하게 맞고 떨궈져 나가는 물량을 다시 매수하고 또 모듈라하게 맞고 다시 떨궈져 나가는 물량을 매수하고 이게 자전 거래입니다.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습니까? 못 올라가니까 던지고 떨어지니까 던지고 또 이때쯤에 맞춰서 다른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급등력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리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총이 작은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고 매도하시죠. 그래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UX링크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60% 넘게 상승력을 보이다가 다시 또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최근 들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의 움직임이 가파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을 유입하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시총이 작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래들은 금방 올립니다. 금방 올려요. 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금방 올리죠. 그런 다음에 툭 하고 떨궈 놔요. 그러면 물려 있는 건 개인들 물량일 수가 있겠죠. 고래들은 다 펌핑을 하고 나서 매도하고 그 물량은 메이저 코인으로 유입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조종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절대로 이 부분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고래들이 시총 작은 코인들을 펌핑한다. 그 부분에 우리가 잠깐 시선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리플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상승력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리플의 강력한 모멘텀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를 벌써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요즘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코인이다. 미국 연준 의장이 이미 인정했던 코인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쓰여질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SEC 위원장 어떻습니까? 2025년 1월 20일 날 사인 발표했죠. 그렇다는 건 새로운 SEC 위원장이 나온다. 그 부분으로 강력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바뀌면서부터 11월 달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부터 상승력을 높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한테는 날개를 달고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근데 2024년도 쭉쭉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한 공포감이 자극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었죠. 지난 1,000원대 밑에서도 있었고 여기 1,500원대에서도 여기 2,000원대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락할 때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단식으로 어떻게 올라갔는지의 경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요. 톡방 주소도 링크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으면 더욱 좋겠죠. 니플 코인을 들고 있거나 니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손바뀜 현상을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자, 말 그대로 고래가 매수와 매도를 자전거래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로 유도가 되면서 그 물량을 그대로 다시 흡수하고 있는 고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비트에서 어떠한 물량이 나왔습니까? 1조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했죠. 자, 이게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래가 팔고 나가는구나. 그럼 우리 또한 빨리 팔고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12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 21일 날 나온 뉴스 어떻습니까? 이 뉴스 이후에 고래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고래가 이체 내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이제는 이 부분은 상승을 가리킨다. 이러한 뉴스가 엄청 나왔거든요. 왜 나왔습니까? 매도했다라는데 그 다음 날짜부터 다시 또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했죠? 대량 매매라고 했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도했다라고 해서 나도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1조를 매도했다는 건 1조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가격에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블록 딜이라고 하죠. 블록 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량으로 매매가 있을 때 시장으로 그냥 내놓는 게 아니에요. 시장으로 1조 내놓으면 하한가 여러 번 맞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그 부분이 아니라 블록 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1조를 매수했겠죠. 그렇다는 건 확실한 지금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도 안정적인 메리트, 안정적인 매력적인 단가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정상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왜? 고래가 손을 바꿨기 때문에. 자, 12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니플은 애플과 엔비디아보다 10배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의 전문가가 보는 미래라고 하죠. 자, 애플을 현재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엔비디아를 현재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아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들, 주식의 종목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지만 1억을 넘겠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달러를 앞다두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코인은 그 가능성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 자,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리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코인들 중에서 가장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당연하겠지만 해외 송금을 주축을 하고 있는 게 니플이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이미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니플은 이미 글로벌 대부분의 중요한 나라국들 간에 CBDC 개발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시장의 다른 일반적인 코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모멘텀의 부분들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플이 갑자기 플랫폼 코인으로 바뀝니까? 밈 코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리플은 말 그대로 리플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니플의 영상에서도 니플의 장점들을 이야기할 땐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투자를 진행해야 될까? 자, 우리가 니플 안에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는 뭐였습니까? 바로 SEC였습니다. 이게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은 SEC와의 긴 싸움을 끝낼 것인가? 리플 3달러 돌파 가능성과 ETF의 승인 주목되고 있다. 자, SE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부터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으로 법정 공방이 4년 넘게 이어졌어요. 리플이 올라가려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가장 큰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은 1세대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리플은요. 1000원대 라인도 못 갔던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을 넘은 단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이제 비트코인 상승폭, 이더리움 상승폭과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올라온 상태가 현재 시점이라는 걸 판단해 봤을 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SEC와의 긴 싸움이 시작됐던 부분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월봉 보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였어요. 2021년도 많이 눈에 익죠. 21년도는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시점입니다. 2021년도부터
4년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리플 코인 어땠습니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이때 많이들 말씀하셨죠.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바보다. 이렇게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물론 빠릿빠릿하게 비트코인 1억 갔으니까 비트코인 먼저 투자하고 이더리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투자입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플의 모멘텀이 변동이 없었는데 리플을 매도할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3,000원대 매수했는데 또 곧바로 못 올라가니까 또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리플이었어요. 말 다 했죠. 정말 힘든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에 상승폭은 이렇게나 올라갔어요. 자, 지금은 어떤 시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2025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불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그 부분이 2,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25년도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지금 시점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 아직 25년도 안 왔습니다. 25년도 1월 달부터 앞으로 4년 동안 4년간 트럼프 정권하에 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했던 SEC 위원장 제가 취임하자마자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가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만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는 것도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1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에 어떠한 사태가 있었는지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공매도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공매도는 뭡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매도 주문을 먼저 하고 나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떨어뜨리고 나서 낮은 단가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존재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 영상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21년도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임명했고 그 이후부터 파방 압박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 말인즉슨 리플의 시세 21년도에 반짝하고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21년도 시세는 폭등을 했고 그 후에 급락세를 가져왔다. 근데 여기에서 공매도의 전쟁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인가? 왜? 공매도가 엄청나게 유입되었거든요. 리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도 많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처럼 매수하고 매도하는 세력 그리고 공매도라는 세력 이 두 가지는 같은 고래에서 파생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래는 올라가도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위에 아래 모두 해지성 거래를 하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낮은 단가에서 엄청나게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다라는 거. 자,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뉴스 한번 좀 보시죠. 10월 달이네요. 죄송합니다. 10월 22일 날짜로 리플 0.56달러를 넘어서면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다. 자, 10월 22일에도 1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리플입니다. 자, 0.56달러 넘어서게 되면 숏스퀴즈가 뭐라고 했습니까? 숏 커버링이라고 했죠. 숏 커버링은 뭡니까? 여기 공매도를 먼저 주문을 했는데 이게 내려가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1,500원 1달러 돌파하고 2,000원 돌파하고 3,000원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공매도를 쳤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이 발생되죠. 이런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은 뭡니까? 매수 상환이에요. 매수 상환, 손절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숏을 커버한다. 그래서 숏 커버링,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점 내서 공매도가 그냥 죽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못 올라가게 막고 다시 내려오면 그 물량을 다시 매수 상환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000원대부터 4,000원대, 2,000원대, 여기가 1,500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달러를 돌파했어. 공매도를 쳤습니다. 올라가, 손실이 또 발생돼. 또 올라가, 4,000원까지 올라가, 안 되겠다. 4,000원대는 무조건 막아야 돼. 어때요? 4,000원 막고 다시 떨어지죠. 또 여기서 상한하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여기서 상한하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여기서 상한하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공매도를 치겠죠. 우리가 매수를 주문했는데 막 주가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작업을 하죠. 공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하고 있다면 우린 이 박스권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냥 매도하고 헐값에 버리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시점에선 확실하게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떤 부분을 기본으로 니플에 들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본으로. 자, 제가 차트 설명도 많이 해드리지만 기본적인 분석도 많이 해드리죠. 자,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는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고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차트 트레이더들 또한 차트만 보고 매매하기보단 기본적인 분석이 바탕이 된 다음에 매매 대응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 오늘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 날 이게 뭡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답답하고 즐거운 날 힘들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 시점에 이들이 원하는 위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우린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면 숏 커버링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매수를 또 할 수밖에 없다. 우린 가만히 들고 있어도 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고래라는 세력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이 고래라는 세력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비중 관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저점에 매수했고 고점입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해야 우리 수익이에요. 매도하는데 얼만큼 비중을 덜어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대응하면서 맞춰 가야 된다는 거. 이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바로 문자로 물어봐 주셔도 제가 댓글 다 남겨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주식 거래를 하시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주식과 코인 시장 같은 금융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 코인 모멘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우선 고래들의 주소는 20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미플의 고래 주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그만큼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18년도보다 가장 크게 고래가 주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최대 기록, 최대 상승기를 갖고 있는 18년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말씀드렸던 ETF 먼저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ETF에 대한 출시, 임박이 기다리고 있다. 시장의 기대 가능성은 상승하고 있다. 자, ETF가 뭡니까?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 혹시 아시겠지만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 갯돈도 아니고 개인들 자금이 모아졌다고 해서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게 바로 ETF, 펀드예요. 이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니플의 ETF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초 자산이 니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플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 놓아야지 나중에 수익이 커지겠죠? 자,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어떠한 선점 효과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그리고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가에 매집하는 게 고래들의 선순위예요. 이게 바로 고래들의 노림수다. 자, 최저가에 매집한다. 비트코인 ETF는 굉장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설적으로 최저가를 만들까? 왜? 고래들은 확실한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내릴 수밖에 없죠. 내려진다. 하방 압박 받는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좋은데 이거 팔면 안 되는 시점이다. 고래들이 페이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 없겠죠? 왜? 고래들이 이거 비트코인 ETF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그겁니다. 이건 뭡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선반영되었고 이제는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나왔을 때 한 달 동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억을 찍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리플의 움직임 또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 리플의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의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확장한다. 이게 지난 10월 14일에 나왔거든요.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은 따로따로 봐야 되겠죠.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뭐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무엇을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준다.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가 바로 은행입니다. 니플이 이 은행과 같은 수탁 사업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니플만 맡기면 니플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그 이후에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이게 커스터디예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시장 규모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스테이블 코인도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냐?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니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나눴던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줄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은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이것만으로도 확실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려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해당되는 이용되는 수수료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니플을 이용한다. 그 이용된 니플은 어때요? 소각 처리된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은 가만히만 있어도 희소성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현재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얼마 되고 있지 않으니까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현재 시점에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제 무역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송금 시스템을 만든다. 어떨까요? 니플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힘드시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3,000원대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횡보 라인을 한 달 넘게 가져가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니플은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힘들었고 여기 1달러에서도 2,000원에서도 3,000원에서도 똑같은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기간의 차이가 한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니플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의 변동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니플이야말로 지금 현재 실존하는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한 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니플은 한 발짝 한 발짝 자신의 스텝대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안정적으로 매매 대응과 확실한 비중 관리 그리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착실히 챙겨가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문자로도 좀 더 넣어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도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영상에서 이 좋을 것 같습니다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